노인분들 만나러 있다 보면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이제 이 환자분들은 우울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우울하지 않다고 얘기하시고요. 심지어 오늘 제가 진료했던 분은 요즘 혹시 힘든 거 없으세요? 라고 여쭤봤더니 아무것도 없대요. 고민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요. 스트레스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거든요. 사실 지금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활 속에 고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의심스러운 상황들인데, 노인분들이 상당 부분이 우울함과 뭐 스트레스나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계신데 이걸 표현도 못 하시고 있는 걸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들 만나 뵙고 하면 아마도 부모님들께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과 뭐 가족이 모이니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정신 건강, 뭐 심리 상태에 대한 것들은 좀 평가를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. 일단 우울감,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 절대 안 우울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, 이제 그것들을 좀 스크리닝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그냥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, 그러니까 뭐 기분이 자꾸 다운된다, 뭐 그냥 이런 얘기. 또 한 가지 중요한 거, 특히 이제 노인분들 중요한 거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. 즐거움이 없는 거.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라도 있다면, 사실 점수가 있긴 한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제 우울을 의심하시고 좀 더 정확한 우울 평가들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는, 예전에는 뭐 어디 막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서 어디만 가자 그러면 막 좋아했던 분이, 영화 보자 그러면 좋아했던 분이, 손녀만 오면 웃음이 환하던 분이 손녀가 와도 별로고 스파게티를 줘도 별로고 뭐 떡을 봐도 별로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울증, 이제 사실 그런 경우는 심각한 정도이지만 그런 것들 꼭 의심해야 될 상황이고,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은 그럴 때가 있죠, 일반적으로. 근데 3일, 4일, 2주가 지나도 이런 감정이 지속될 때는 꼭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즐겁게 해드리고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소위 우울증이라는 병의 징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제 사실 이제 교수님 두 분 말씀 들으면서, 그럼 명절에 집에 갔을 때 부모님들께서 난 입맛 없다 그러시면 이것도 사실은 우울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, 그렇죠, 신호수가 있는 것 같고요. 명절에 다 모였는데 나 귀찮아 시끄러워 하고 방에 계신다?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, 왜냐하면 가장 시끌시끌하고 모이고 뭔가 사회의 기본적인 모임이 생겼는데 관심이 사라지거나 귀찮아지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하신다. 또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. 막 짜증내시는 거예요. 어머니, 아버지가 이상히 엄마 아빠 성격이 바뀌었는지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내세요. 엄마 아빠가 싸워요. 사실은 그것도 그 증상 중에 한 가지일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대놓고서 자녀분들께 엄마가 너무 우울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, 만약에요 엄마가 진짜 우울하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엄마 또 왜 저래가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,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셔도 우리가 모임이 있고 일상적이고 식사를 해야 될 때에 피하고 혼자 계신다 그러면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우울하다랑 우울증은 좀 다른데,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우리 뇌에 있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뭐 세로토닌, 뭐 노르에프네프린, 뭐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모자라거나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.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온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뭐 식욕, 잠이 안 오고요, 재미가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,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특이해지는 게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하고는 좀 달리 오히려 식욕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다른 좀 비정형적인 증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, 그래서 오히려 막 화만 많이 내고 우울한 게 아니라 막 짜증 내면서 머리 아프다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,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소위 우리 가정의학과 의사를 찾아가시면 잘 구분해 드릴 겁니다.
네,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포함한 9가지 문항을 가지고 이제 이런 우울증을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. 제가 그것들을 알려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다. 그리고 두 번째, 흥미가 없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. 그리고 세 번째, 잠을 자기가 너무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. 그리고 네 번째, 식욕이 너무 줄거나 또는 평소보다 너무 많이 먹거나. 다섯 번째,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챌 정도로 평소보다는 말이 더 느려지고 말이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또는 너무 부산하게 움직이거나 안절부절하거나 이런 경우. 또 여섯 번째, 피곤하다, 기운 없다 이런 경우.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,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든다라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족을 좀 실망시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. 또 여덟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. 심지어는 신문이나 TV 보거나 이런 걸 보는 것조차도. 자, 아홉 번째, 차라리 죽는 게 낫다. 또는 이제 자해를 할 생각을 했다. 총 9가지 문항을 들으셨고요. 각각의 문항의 빈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. 뭐 전혀 없었다 하시면은 0점, 근데 뭐 며칠 있었다 하시면은 1점, 그리고 일주일 이상 있었다 하면 2점, 거의 매일 있었다 하면 3점입니다. 그러니까 총 9가지 문항이니까 총 27점이 가장 높은 점수, 그리고 5점 이하는 정상 범위, 9점 이하는 뭐 이제 경미한 우울증 정도라서 스트레스 관리나 가족들의 도움 정도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9점 이상 될 때에는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이게 지난 2주간 맞습니다. 평가하는 지난 거죠? 2주간. 네. 네. 제가 지금 저를 평가를 해봤거든요. 예, 가까운 가정의학과에 가겠습니다. 이제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